자, 연속 데이터입니다. 연속 데이터는 뭘 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걸 정리할 때 표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평균으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연속 데이터는 표예요? 수치예요? 우리 제일 앞장에 했잖아요. 표예요? 수치예요? 수치. 연속 자료는. 자, 몸무게는 뭐예요? 몸무게는 연속 자료죠? 자, 질적 자료, 연속 자료. 질적 자료, 양적 자료. 미안해요. 양적 자료, 연속 자료라고 내가 말을 해서 그랬구나. 자, 몸무게는 질적 자료예요? 양적 자료예요? 양적 자료죠? 양적 자료는 뭘로 정리가 돼요? 숫자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다 더해서 평균 얼마에 지금 우리 배웠던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몇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딱 와서, 야, 이거 평균만 갖고는 숫자가 하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 조금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좀 정리 좀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연속 자료는 질적 자료로 바뀔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 연령대를 배웠잖아요. 연령 몇 세, 몇 세, 몇 세. 이 집단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6세요. 이거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는. 자, 그런데 20세에서 23세가 몇 명이고 23에서 26세가 얼마고 그렇게 좀 나눠볼 수는 없니? 그럼 질적 연속 자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손 들어봐. 20, 21, 22, 23. 몇 명이지? 카운트해서 그거는 20대 초반 몇 명, 20대 중반 몇 명.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연속 자료는 그래서 이거는 연속 자료는 질적 자료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질적 자료는 연속 자료로는 변환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연속 자료를 구해놓고 평균 딱 내요. 그러면 끝나요, 원래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해갖고 와봐. 질적 자료로 변환해서 갖고 와봐. 이런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수치 요약한 거. 이게 SPSS에서 나온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겁니다. 막대기하고 막대기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연속 변수는 20에서 25kg, 25에서 30kg, 30에서 35kg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카운팅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막대기처럼 표시가 되지만 연속 변수는 이런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스토그램은 값하고 값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연속적인 수치니까. 그죠? 단 질적 자료의 막대 그래프는 뭐예요? A형, B형, C형. 그 중간에 서로 연결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혀 떨어져 있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돼서 대부분 얘가 막대 그래프인지 히스토그램인지 구분 아무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구분하죠. 요렇게 바짝바짝, 그러니까 연결이 촘촘하게 이게 다 붙어 있는 요런 막대 그래프다? 그럼 저거는 히스토그램이라는 거구나. 저 자료는 연속 자료를 막대기로 저렇게 표시를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떨어져 있다. 그럼 저건 질적 자료니까 저렇게 막대 그래프로 똑같이 표시했지만 떨어져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남자, 여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요거 구분 못해요, 진짜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저거는 막대 그래프고, 저건 히스토그램이고, 저건 질적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 요건 연속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도수분포표로 정리하는데, 요렇게 계급의 수, 계급을 영어로는 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뭐 하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이 그럼 어떻게 돼요? 20에서 25세, 25에서 30세.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됐죠? 그래서 계급을 이렇게 하면은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걸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질적 자료로 변환 후에 정리가 됐죠? 자, 여기서 에러가 있습니다. 뭐가 에러가 있나요? 에러 찾은 사람. 에러 찾은 사람 없어요? 저 그래프 보고 저거 잘못됐어요. 굿. 이건 막대 그래프죠? 히스토그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엑셀에서 히스토그램 구하는 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요. 엑셀은 히스토그램이 안 그려져 잘.
그러니까 안에서 뭘 막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반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건데 실제로는 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연속 자료니까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잘못 그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응?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엑셀이 히스토그램 그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막 복잡하게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이 자료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즉 모든 막대기들이 붙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45세하고 요 사이니까 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굿. 이해했죠? 이제 무슨 이해했으니까. 자, 줄기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스톰 리프라는 게 있는데, 이 스톰 리프라는 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처럼 많이 써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게 앞에가 3명, 8명, 12명, 프리퀀시는 개수라 그랬죠? 3명이 있는데요. 앞에는 단위고요. 뒤에는 10단이다 그러면은 10단이고 1단이에요. 그래서 4, 0이면 40, 4, 1이면 41, 4, 4는 44.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요 앞에는 앞자리 단위수고 요 뒤에는 40, 41, 44 그렇게 해서 3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얘는 45, 46, 47, 48, 48, 48, 48, 49, 49 요런 사람이 몸무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쭉 줄기, 얘가 줄기고 요게 잎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의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저거 딱 보면 아 저게 줄기잎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자도표, 박스 플롯이라는 이런 표시를 해놓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고서를 볼 때 이런 그래프들이 막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얘가 0, 25, 50, 75, 100. 4분의 1씩 끊어놓은 거예요. 그럼 요 안에가 뭐예요? 요 박스 안에가 여기가 50%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요 데이터가 밀접하다 그러면 뭐예요? 데이터가 아까 전에 우리 분포에서 값이 적으면 요 데이터가 밀접하겠죠. 요 박스가 촘촘하면 어떻게 돼요? 밀접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 안에 몇 퍼센트나? 50%나 모여있다. 멀어져 있으면 이 그래프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로, 아까 전에는 분포를 숫자로 표현해 준 거죠. 지금은 그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요 박스 도표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요 박스의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를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평하게 25cm다.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분포는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넓게 퍼져 있잖아요. 50%가. 근데 어떤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이렇게 안 그려도 저것만 딱 보고서도 아, 머릿속으로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은 저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박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요렇게 이상한 사람들, 즉 요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걸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좋은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없애요. 빼고 계산해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계산해요?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치료 대상이죠. 골라서. 그거예요. 병원은 정상인 사람이 의미가 없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병원은 정상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비정상인 사람을 끄집어내서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 구한 다음에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검사해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점검 방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 발자국이면 우리가 99%가 아까 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 곱하기 해서 이렇게 해서 세 걸음을 계산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 여기 나오죠? 세 걸음.
그저 극단치에는 요걸 3걸음까지 본다. 그걸 보는 거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겠어요. 연속 변수는 평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값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값들을 이렇게 분석할 때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놓고 비교 분석해야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런 예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준다. 그 다음에 순위를 표시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도 있고요.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수치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라. 자, 지금 보는 거는 몇 가지 예를 샘플로 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분석한 게 보고서예요. 나중에 뭐 확률 값으로 분석 안 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만 분석해도 제가 대기업 쪽하고 컨설팅 했을 때 이런 거 분석해서 보고 자료 내고 그랬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요런 거미줄 그림 있죠? 요것도 통해서 딱 볼 수가 있고요. 자, 타임 시리즈는 이제 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학에서 10년치의 뭐 생활비 증가율 뭐 이런 거 하죠? 요 그래프하고 또 뭐가 들어가요? 같이 수치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치 중에 뭐가 들어가요? 연평균 증가율. 요 그래프랑 같이.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5년 동안에 몇 % 평균 증가했다. 이런 거를 수치로 넣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런 걸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값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로그 값으로 변환해서 사용도 많이 합니다. 원데이터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로그 값으로 바뀌어요. 뭐 이런 거 있다라고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원데이터를 변환해서 많이 써요. 가공해서.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많이 봤던 주식 자료들을 해놓은 거고요. 주식 자료들은 뭐가 있어요? 박스 플러스로 많이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썼다. 그 다음에 상자 도표를 이용한 요 값이 있는데, 요 그래프는 제가 병원을 가지고 컨설팅을 많이 해줘요. 병원 쪽에. 그래서 이거는 어느 A 병원의 FMS 환자예요. FMS 환자라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섬유근육통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들어와서 몇 번 치료받고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요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요런 데이터가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요 데이터는 첫 번째, 치료를 한 번, 2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열흘 안에 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90일 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 공간이 많이 뜨여져 있죠? 이런 데이터는 이상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형화시켜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정형화돼서 나오죠?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치료의 패턴을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저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린 거예요. 박스 플롯을 이렇게 썼다. 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연속 변수, 아까 전에 질적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프리퀀시 테이블이고요. 질적 변수가 2개 있을 때는 분할표라는 걸 써서 쓴다 그랬죠. 그러면 연속 변수는 하나 있을 때는 아까 전에 평균을 이렇게 썼잖아요. 2개 있을 때는 두 값의 변화량을 가지고 보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입니다. 코릴레이션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숫자로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밀접하냐, 밀접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구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면, 즉 홈런 개수하고 연봉 개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대5 홈런 많이 치니까 연봉을 많이 받을까요? 받겠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묶어놔서, 야, 홈런 수, 그 다음에 연봉 수, 연봉 액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홈런에 따른 연봉 액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따로 배울 거니까 저렇게 한다라고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상관관계에서 많이 쓰는 게 산점도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변수 하나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는 그래프를 봤는데, 2개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때는 이런, 우리 많이 봤죠? X축, Y축 그려놓는 거.
이거를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X축, Y축 그려가지고 함수 그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저 점 찍어가지고 그 자로 줄 긋고 많이 해봤죠? 그거예요. 결국은. 홈런 얼마일 때 연봉 얼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프로야구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여기 하나의 이런 패턴을 보이죠. 자, 눈으로 보면 어때요? 자, 홈런을 많이 치면 연봉이 올라가나요? 감소하나요? 똑같나요? 알 수가 없나요? 이 그래프를 딱 보면 홈런을 많이 칠수록 어떻게 돼요? 연봉이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얘기했어요. 수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은 눈으로 보고 그래프로 그리는 거 별로 싫어해요. 나중에 보고서 낼 때는 저게 좋지만 숫자로 보는 걸 잘 원해요. 그럼 숫자로 이런 관계를 그림으로 숫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느냐? 나온 게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간 통계학자들은 뭔가를 다 숫자로 그려주는 걸 좋아해요. 아까 전에 표준편차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두 변수와의 관계를 숫자로 표시해주자. 어떻게 하느냐? 공분산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은 뭐 한두 시간씩 걸려요.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근데 뭐냐면은 두 변수 사이에 같이 변하는 변화량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전에 x의 평균화에서부터의 x의 값, y의 평균으로부터의 y의 변화값. 항상 차이라 그랬죠, 분포는. 그 값들을 다 정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상관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배울 거예요. 나중에 회귀 분석할 때.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공식을 배우고 실제로 SPSS를 가지고 돌려볼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막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위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요걸 가지고 계수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연속 변수의 두 연속 변수의 값의 변화량도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고.